다음 주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건이 5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엔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주말이라 시장도 쉬어가는 날이니 머리 아픈 주가 얘기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저랑 차분히 다음 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음 주냐면요. 삼성전자한테 꽤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큼직한 일이 5개나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5개를 두고 정부 좋은 거니까 어서 사세요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엔 잘 흘러가면 주가를 올려줄 것도 있지만 어긋나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가 어느 쪽이면 좋은지 또 어느 쪽이면 위험한지 그 두 얼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 주를 진짜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요. 다음 주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공지능 칩에서 1등을 달리는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8월 27일 수요일 새벽에 나와요. 삼성이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팔린다고 하면 삼성한테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엔비디아를 향한 기대가 지금 워낙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웬만큼 좋게 나와도 이미 예상했던 거라며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적은 분명 좋은데 정작 주가는 내려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 숫자 하나만 보고 마음 놓지는 마세요. 발표가 나온 뒤에 미국 반도체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삼성이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봤는지 이 둘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주주분이시라면 이번 실적에서 유독 귀담아 들으실 게 하나 있어요. 바로 HBM이라는 부품 이야기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칩에 꼭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팔수록 여기에 들어갈 이 메모리 수요도 덩달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지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앞서 있고 삼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메모리를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거나 공급처를 넓히겠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낸다면요. 그건 뒤따라가던 삼성한테도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반가운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특정 회사 이름만 계속 나온다면 삼성한테는 아쉬운 소식이 되겠죠. 그러니 이 메모리를 두고 어떤 말이 오가는지 그 대목을 놓치지 마세요. 삼성 주가의 다음 한 달이 거기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잭슨홀이라고 하는 큰 금리 회의예요. 미국 중앙은행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금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그 방향을 내비치는 자리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8월 28일 금요일 밤에 가장 중요한 연설이 나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해요. 연설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의장은 지난 5월에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케빈 워시라는 새 의장이 그 자리를 맡고 있어요. 이분의 첫 잭슨홀 연설이다 보니 시장이 그 입을 한층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새 의장이 금리를 내릴 듯한 신호를 준다면 위험한 자산에도 돈이 돌기 좋아져서 삼성 같은 주식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며 단단하게 나온다면요. 그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곧바로 악재로 바뀝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흔들린 배경에도 결국 금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연설은 좋은 쪽만 기대하지 마시고 나쁘게 나올 경우까지 마음 한편에 두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개죠. 그런데 잠깐 짚고 갈게요.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잭슨홀 이 둘은 사실 남이 만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바깥에서 날아오는 변수인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이건 삼성이 자기 손으로 직접 꺼내드는 카드거든요. 앞에 2개가 어긋나면 악재로 바뀔 수 있는 것과 달리 이건 재료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로 삼성의 주주 환원 발표예요. 삼성전자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특별 배당을 포함한 새 주주 환원 정책을 곧 내놓겠다고 직접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이 바로 이번 주에 20조 원이 넘는 빚을 한 번에 갚았거든요. 그만큼 회사 곳간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회사가 손에 쥔 현금성 자산이 190조에 이를 만큼 실탄이 넉넉합니다. 빚을 갚고도 남는 이 돈을 이제는 주주한테 돌려줄 차례라는 기대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큰 힘을 가지는지는 애플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애플도 예전엔 그냥 잘 나가는 회사 중 하나였는데 주주 환원을 시작하고 나서 몸값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가가 3배로 뛰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섰죠. 삼성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기대인 거예요. 다만 여기도 차분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중에 몇백조 원이라는 큰 숫자가 돌고 있는데 그건 회사가 확정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추정한 숫자일 뿐이에요. 발표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만 믿고 미리 다 담아두시기보다는 실제로 발표가 나온다면 그 규모가 기대만큼인지를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발표가 그에 못 미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와 다섯째는 앞에 큰 사건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확인시켜줄 지표예요. 먼저 넷째,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입니다. 다음 주에 8월 수출 장정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힘을 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잘 나오면 삼성 실적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뜻이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다섯째는 미국의 물가 지표예요. 이것도 금요일쯤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잭슨홀과 시기가 딱 겹칩니다. 물가가 낮게 나오면 금리를 내릴 기대가 커져서 반도체엔 좋고요. 반대로 높게 나오면 잭슨홀까지 함께 겹쳐서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밤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가장 시끄러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개를 하나로 꿰뚫는 진짜 방향타가 있어요.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외국인 지분율이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팔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5개 사건에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팔 만큼 판 자리에서 이들이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흐름이 바뀌는 진짜 신호거든요. 그러니 다음 주엔 사건 하나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도는지 아니면 파는 쪽에 머무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조심하셔야 하고요. 거꾸로 어지간한 악재에도 외국인이 팔지 않고 버틴다면 그건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결국 5개 재료가 어느 쪽으로 터지든 그 답을 마지막에 확인해 주는 건 외국인의 발걸음입니다. 자, 5개를 쭉 짚어봤어요. 한번 모아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연설, 삼성 주주 환원, 수출 지표, 그리고 미국 물가. 이게 다음 한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풀리면 지금의 하락을 되돌릴 힘이 되지만 어긋나면 오히려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한 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편하게 기대만 하고 있을 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하는 주에 가까워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 그래서 다음 주에 내 계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5개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흐르든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 그게 오늘 준비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얼마나 중요한 한 주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우리 주주님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어쩌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재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팔아야 할지, 평단을 낮춰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담아야 할지.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여러분한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가지 재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 방향을 함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메일이랑 댓글로 참 많은 연락을 받는데요. 손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부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자료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음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직회만 보시는 분도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도 서 있는 자리는 저마다 다르시죠? 그래도 다음 주만큼은 오늘 짚어드린 5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계셔도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음 주를 한치 오차 없이 마치는 재주가 아니라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미리 알고 차분히 대응하는 준비니까요.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그날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주 첫날 시장이 이 큰 일정들을 앞두고 어떻게 출발하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남은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